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노동절 휴장 이후 개장한 간밤 미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 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둔화 우려 증가로 인해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만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또한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 어제보다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더 큰 낙폭으로 1040선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1040선 왔다 갔다 1039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원달러 환율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추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반도체 대장주인 삼전, 또 SK 하이닉스 지금 오늘장에 상승불 켜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 빅테크 기업들 규제 이슈가 있었죠. 네이버, 카카오 급락하면서 현재까지 지수는 0.7%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의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양한 업종군들을 고르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철강석 가격이 한 달 전 대비 2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반면에 중국의 내수 열연 제품의 유통 가격은 0.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철강 제품의 가격과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 스프레드의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포스코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최종 회장은 오늘 공식 출범한 한국판 수소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여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해서 철강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철강 업종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이를 좀 전면적으로 돌파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자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36만 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에코프로 BM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은 너도 나도 이제는 친환경차를 만들겠다, 친환경차를 100%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4%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 업종도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 최선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을 짚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양극재 핵심 파트너로 전방 고객 캐파가 확대되게 된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걸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33만 9,700원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5%가량 상승한 33만 6,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게 철강 관련주들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요. 최근 상승 추세가 좀 이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사실 DSR은 DSR 제강 또한 그 정치인 관련주도 엮으면서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대세가 아닐까. 최근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첨보 지금 주목해 주셨네요, 과장님.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긴 한데 그 안에도 점점 또 슬림화되는 영상을 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액의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도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첨보랑 후성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후성도 그렇고 이 첨보도 그렇고 전해질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우선 중국 쪽에서 이 우리나라 첨보와 후성처럼 이 전해질을 만드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들의 어떤 생산 능력을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한 1년 6개월 정도 어떤 증설을 하려면 중국 기업들은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그 전해질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수혜가 된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글로벌 어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수혜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수요자보다 공급자 우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가격에 대한 전해질에 대한 부분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육부라 인산 리튬처럼 이 같은 첨보의 전해질처럼 같은 리튬이지만 같은 이제 전해질이지만 이 범용 이 전해질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해질이라 볼 수 있겠고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LI, FSI처럼 F타입의 전해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후성의 전해질 가격이 올랐을 때 이 첨보의 이 전해질 가격이 오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첨보의 전해질로 오르면서 이 두 기업 간의 약간 키맞추기 주가가 좀 패턴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전해질 같은 경우는 한 전해질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전해질 합쳐져야 어떤 완성 그 고객에 대한 부분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첨보나 후성이나 같은 맥락에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국 기업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첨보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좀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26만 5,200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쪽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1차적인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24만 원 말씀드립니다. F타입 전해질이라는 게 그게 뭐 2차 전지 어떤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네네. 그 형태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전해질 같은 경우는 4대 요소가 있거든요. 네. 이 첨보처럼 F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 후성처럼 육부라 인산 리튬처럼 이 다른 리튬 쪽에서의 전해질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해질 하나로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첨보 쪽에서의 전해질에 또 후성의 어떤 범용 전해질을 합쳐져야 2차 전지에 필요한 전해액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떤 이제 효소에 있어서 후성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같이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근데 2차 전지에만 쓰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 IT 쪽에서 쓰이지만 이 첨보가 2분기 실적이 1분기 때보다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에서의 전해질 판매가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디스플레이나 IT 쪽에서의 이 부분에 좀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그 IT, 어떤 디스플레이 쪽보다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산업이 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몇 년, 3, 4년 정도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앞으로 또 기관 수급 상위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요, LG화학인데요. 지난 3일 10개월 만에 70만 원대를 하회한 주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후에 꾸준하게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배터리 안전성 이슈로 목표가를 기존 116만 원 대비 9%가량 낮춘 10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LG화학은 지난달 20일 GM이 볼트 EV에 대한 리콜을 단행하면서 주가가
연이어 하락 추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은 전지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기존 23배에서 20배로 목표를 좀 낮추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다른 부분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는 점으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최근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 등 첨단 소재와 고부가 영역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3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그렸던 LG화학,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0.6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75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O일 함께 체크해 보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SO일은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나금융투자는 SO일에 대해서 정제 마진 개선세가 뚜렷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 지역의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진 상황인데 여기에 계절적 수요가 더해지면서 등유와 경유의 마진도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 뚜렷해진 정제 마진 개선을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만 원대 매물대가 너무나 두꺼운 걸까요?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5%가량 상승했습니다. 3,400원가량 오른 98,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또 철강 관련주들의 급등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비철금속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5일 연속의 지금 순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8월 중순부터 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다음에 가장 큰 우리나라의 2위 철강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제철의 제품은 딱 두 가지, 거의 두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이 봉연강 그리고 이 열연강판 같은 이 판재류가 두 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전방에서 이제 그 어떤 수요도 이 좋아야 되고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강 업체들이 이 원재료 가격이죠. 철근 가격에 의해서 이 철근 가격과 그리고 완성된 그 제품의 스프레드만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 그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손해는 안 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위험과 그 철강 업체들이 저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이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을 철강 업종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스프레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철강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마진을 좀 좌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봉연강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주 원료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판재 같은 경우는 철근, 철 스크랩에 대한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판재류나 열연강판도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가를 판매가로 이전을 시키고 있군요. 그렇죠. 네. 한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우상향 방향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처음에 첨보를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그 규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이 수출을 좀 제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봤을 때도 어떤 수요자보다는 특히 이제 공급자 위치가 이제 연말로 갔을 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현대제철과 같은 이 생산 업체들한테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도 영업이익이 7천억 이상은 증권사 제시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빠르게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현재 상황이고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지금 현재 잡아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이 철강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안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5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58,000원 됐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네. 58,000원 넘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인 매수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부분이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니까 판매 단가 낮추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좀 목표 주가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에도 괜찮은 이런 분할 매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대제철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2분기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탄소 중립의 어떤 기조에 지금 맞춰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철강석 가격들, 철강석 회사들 그 감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감산 조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좋죠. 좋은 일이다 오히려. 오히려 좀 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업체들이 올해 원래 5월, 6월 달에 개보수, 그러니까 이 보수를 하는 부분이 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반기로 해라. 한마디로 생산을 더 많이 하면서 이 가격에 올라가는 부분을 좀 제한하려고 했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어쨌다.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립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개인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를 돌파를 다시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IT 공급 차질이 완화될 전망이고 폴더블폰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전자는 물론이고요. 8만 전자로 가는 길도 좀 힘겹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76,1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카카오뱅크가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장에는 3%가량 상승하면서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피 시총순위 10위를 다시금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11위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18%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블록딜에 따른 과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여기에 공매도 개시 임박까지 수급 악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은행주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되긴 했지만 역대 최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3%대 강세가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지금도 뭐 상승 시도하고는 있지만 1%대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2,1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의 규제가 뭐 게임에서 또 엔터까지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오늘 또 뭐 엔터사들 국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보니까 크래프톤은 그래도 3%대 오늘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보면 조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지금 게임사들은 뭐 이제 하락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힘겨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네. NC소프트인데요. 글쎄 우선은 이제 급락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정 부분 좀 막아지 않나. 한마디로 하방에 대한 하방 경직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 하락에 대한 그 과매도죠. 이 과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블레이드 온 소울트에 대한 약간 실망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우선 NC소프트의 뭐 과금이나 여러 가지 이 유저들에 대한 불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로 표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한마디로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슈화 될 부분은 저는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저감에서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제 봤을 때도 말씀드렸던 과매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어떤 주가 떨어질 때 매수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제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뭐 리니지 M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애플 스토어 스토어 쪽에 본다고 한다면 5위 안에는 꾸준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낮췄을 때 낮추고 낮춘 이후에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매도를 좀 받고 그다음 상승세로 본업 가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제 NC소프트도 이제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리니지 W처럼 이 예정이 돼 있었던 신작 출시를 하반기 때 또 빨리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의 회복을 좀 애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한번 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뭐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만 원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 이 손절가는 5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NC소프트 현재가에 진입 가능하다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KT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힘을 내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상황, 뭐 양시장 지금 뭐 어제 또 힘을 더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자, 수급 뭐 상위 종목들 쪽 아까 살펴봤는데 종목 점심 후에 좀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수하고 수급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르륵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치권발 인터넷 플랫폼 규제 움직임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유가증권 지수에 좀 약세를 보이는 움직임인데요. 특히나 양시장 전약 후 약의 형태를 보이면서 장 초반보다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게 특징되겠습니다.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확대되는 속에서 3,160선이 위태롭다라고 싶었는데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현재는 3,150선 후반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3,167선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전반적으로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 기관 매도세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서는 4,700억 원가량 매수세, 외국인은 4,2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매도 속에 장중 저가권의 등락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3시 20분쯤 1,037선까지도 저점을 낮췄고요. 현재도 그 부근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속에서 기관은 사모펀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네, 시장은 변동성장으로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에 연출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보니까 뭐 철강 관련주들 또 확대돼서 비철금속까지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좀 눈에 띄는데요.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한국판 K수소 어벤져스가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들이 총 출동을 해서 수소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플라스틱 26%, 코오롱 글로벌은 14%대 급등 양상이 나타내고 있고요. 효상 첨단 소재 역시도 8%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들도 점검해 볼까요? 가상화폐주들 흐름이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 채택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후부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기술투자는 7%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성창트, 위지트, 비덴트 너나 할 것 없이 관련주들 음봉권 패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 적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입니다. 하나금융투자 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이 오늘 장 간판주로 걸은 종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켄트로스를 가져왔는데 켄트로스 지금 21% 상승해 있는 1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켄트로스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이다 보니까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왔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켄트로스 자체로도 지금 어쨌든 테마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켄트로스가 포토 레지스트의 이제 핵심 소재인 광개시제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테마나 이런 재료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켄트로스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포집인데요. 탄소 포집은 그 말대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탄소 중립이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만큼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 CCUS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이제 흡수제를 사용을 합니다. 흡수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폐수 이제 액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 액체를 가두는데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입니다. 근데 이 켄트로스가 지금 어쨌든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수를 이제 화합물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화합물로 만들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탄소
탄소 포집이라든지 뭐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캠트로스도 이제 계속 당분간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우리 앞서 우리 함지 팀장도 PJ메탈까지 오늘장 감사를 꼽아주셨는데 삼알미늄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네. 네,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고작 1개월 만에 3배가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소재, 그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고작 1개월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파티가 한 장일 때 접시를 빼라. 지금이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 상당 부분 길게 나올 겁니다. 기니발 공급 측면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주가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가급적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네요. 캠트로스 2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알루미늄 지금 상장사들 중에는 삼알미늄이 확실히 가장 큰 급등으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9월 8일 수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양시장 지금 마감 상황 보니까요, 좀 하락 마감을 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종가 상황은 우리 윤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9월 8일 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자세한 흐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3,178선에서 시가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3,187선까지도 좀 올라가는 듯했으나 이내 쭉 밀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에 더 빠지며 약보합권의 거래 마칩니다. 3,160선에 기어이 좀 안착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좀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EID, 한국전력 등을 좀 매도한 움직임이 집계됐고요. 기관은에서도 페노션, 카카오, YG 플러스, 메리츠증권 등 금융주와 또 경기 민감주를 고루 매도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그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1,053선에서 시가가 출발이 됐는데 이 시가가 고가를 좀 만들어낸 부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쭉 밀리게 되면서 오후장 더 강하게 내려가며 1% 약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좀 많이 팔았던 움직임입니다. WI, 이트론, AB, 프로, 바이오 등 좀 매도한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이 컸던 만큼 하락한 종목 확실히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상승률과 하락이 컸던 종목도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위 종목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양 홍씨, 홍준표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DSR 종목입니다.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동양피스톤, 전기차 핵심 안전 부품 기술 부각을 좀 받았죠. 따라서 또 상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SK미칼 우선주도 오늘 흐름 좋네요. 8% 19%대 강세 나타나며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콘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업종 좋지 않은데요. 그 주인공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이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카오 10%, 네이버 7%대 약세 움직임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우선주도 모두 다 음봉권 패턴 그리면서 9%, 2% 약세 움직임 나타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경창산업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신규 공장 생산을 맡게 되면서 주가도 슈팅이 좋았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캠트로스 언제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2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팬클럽 활동 좀 규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엔터주들을 좀 우려 섞인 모습이 주가에도 반영된 모습이죠. 큐브엔터 6%, SM도 역시나 빠지게 되면서 63,9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은 마쳤으니까요. 다시 시작되는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재 팀장. 자, 뭐 혹시 뭐 리뷰하실 종목 있다면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장 간판주 종목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리뷰해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고점 대비 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이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로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신규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LG 그룹주들이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협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아이폰 기대감도 있어서 LG 이노텍 뭐 꾸준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이제 동국제강인데 뭐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 회사들이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연초 이후에 국내 건설사에서 뭐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철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철근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뭐 이익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봉연강이랑 냉연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제품 역시나 뭐 판매가 많이 돼서 뭐 가격 인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2분기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070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이런 판매 단가 인상이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철강업계 지금 굉장히 좋은 이유가 또 중국의 감산 영향인데 이 감산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하다 보니 이제 철강 쪽에서 많이 감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좀 많이 규제가 나오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최대 철강사 바오산이 실제로 하반기 생산량을 대폭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사이익이라든지 뭐 이익 스프레드 확대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아서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철강사들 그러면 뭐 대형주, 중소형 관계없이 다 당분간 좋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전반적으로 뭐 이 두 회사는 당연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분기 영업이익이 2조를 기록을 했고 2분기에 3분기에도 2조를 기록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소형사도 그렇고 철강 업계가 지금 하반기까지는 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창원 차장께서는 자, 리뷰하실 종목 해주시면서 내일장 간판주도 말씀해 주시죠.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신성 데이터 테크입니다. 네. 다행히 요 며칠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와 2001년 당시에 그 버블 관련된 이슈가 아닌 이상은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업이 현재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고 실적 또한 무난하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신고가 경신 가능성은 더더욱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장중 움직임이 3거래 전에 10% 정도 나오면서 19,000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이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과 산업 전망 모든 것이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22,5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시고요. 해당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25,000원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오늘은 영화금속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문을 제조하는 기업이긴 하나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네. 재무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시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테마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테마의 핵심은 정치 테마고 정치 테마에서도 가장 큰 꽃은 대선 테마라고 하는데 해당 종목은 지금 대선 테마 종목으로서 엮여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 의원이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모두 다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영화금속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관련 의원의 지지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여권과 야권 모두 통틀어서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선까지 흐름이 많이 남아있죠. 또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7월 중순부터 많이 밀렸습니다. 당시에 밀린 이유는 시장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양봉이 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거죠.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그 폭이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나온다는 점에서 힘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봉인데 연봉상으로 사상 최고가가 3,435원입니다. 지금 약 2,500원 수준이지만 테마가 강력하죠. 시장도 결코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경신도 이번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을 3,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테마주라는 게 그야말로 테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관련 후보가 낙선을 한다거나, 네. 또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났을 때까지 이렇게 오래 볼 그런 종목은 아니겠군요. 그럼요. 대선 네.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전에 이미 빠질 것이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흥행몰이가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금속, 자,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지금 어제 13% 이상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빅머니 2부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글쎄요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고 그렇죠. 뭐 여전히 이제 종목별 장세로 흘러가는데 2차 전지는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이 안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많았던 오늘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좀 후방주의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이 두 기업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빅테크 들어서 기업들. 네. 이제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카카오에 대해서 아침부터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뭐 많은 방송들을 좀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의 객관적인, 저희 이제 주관적인 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혹은 이제 관계사에서 이 펀드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앞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10% 넘는 맞아요.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네.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이 이번 달 이제 25일부터 이제 금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중개를 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뭐가 문제냐면 해당 광고주들에게 받는 이제 광고비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광고가 아마 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환불도 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오늘 나온 뉴스가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큰 낙폭을 기록할 만큼 안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반응이 엄청 그렇죠. 심했네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본업 기준으로 본다면 본업 일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악재 뉴스가 나온 위치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면 시초에 조금 밀려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 주체들이 좀 많았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하나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약한 가운데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로 그동안에 시총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보다 위치가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이 투자 심리 위축이 조금은 더 급격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을 모두 커버를 하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이 플랫폼 다각화가 이미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 혹은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담았네요. 네. 그렇죠. 일단 근데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이렇게 네. 한번 좀 크게 밀리면 그래도 한 일주일 혹은 2주 정도는 흐름을 보시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일단 매수를 좀 기다리신 분들은요.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 김태형 팀장님 시각이 맞는지 지금 오늘의 그 매수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네. 맞는 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후방주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또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LG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LG 그룹주들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애플의 애플카 이슈와 엮이면서 LG,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의 부재도 있었고 일단은 뭐 조정의 폭이 조금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LG전자를 좀 갖고 왔는데 LG전자하고 카카오는 조금은 입장차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LG전자는 지금 위치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밀림이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하더라도 후방주의 종목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의 조정을 조금은 이용해서 우리가 담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LG전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백색 가전들이죠. 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장 돈이 안 됐었던 MC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를 접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 백색 가전은 이 해당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캐시카우 역할만 하면 되지는 않죠. 주가가 이제 더 좋은 실적을 내야지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사업부에 대한 외형 성장인데 일단 전장 사업부 부분이 최근에 조금 불거졌던 LG화학 배터리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추가적인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지금 위치에서부터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3일째 좀 빠지고 있는데 매수 괜찮지 않을까 좀 안전하게 보시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내일장 총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내일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망을 좀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또 이제 유럽 시장에서 20일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무엇인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내일 하루 정도는 매매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하루 어차피 시작. 네. 시장은 계속 열리니까요. 그래서 목요일, 내일 뭐 공격적으로 한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해볼까라는 전략보다는 일단 내일은 조금 관망 스탠스를 취하셨다가 내일 이후 즉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편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일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드리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상 또 금리, 유럽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될 가능성도 그렇죠. 높으니까요.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은 쉬어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전 SK하이닉스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사실 그쵸. 지수가 이제 밀렸다고 보는데 내일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럴 때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을 계실 거- 거라면 일단 카카오보다는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네. SK 하이닉스 쪽에 저는 손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좀 그려본다면 SK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11만 원 이상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11만 원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뭐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거 보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아무래도 조금 오늘보다도 또 조금 더 약보합이 아닐까라고 바라보시나 봐요. 네,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 등락률이 위아래라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크진 않지만 위로 혹은 아래로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제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하단으로는 3,150포인트, 상단으로는 3,180포인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체크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